안녕하세요. 체크파이낸스 이승훈 대표입니다.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수입차에서 일하는 영업사원들의 수익 구조, 수익 모델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 영상을 보는 분들 중에 혹시 수입차 영업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어쩌면 너무 디테일한 내용까지 얘기를 하는 것 같아서 좀 기분이 나쁠 수도 있지만 끝까지 영상을 한번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수입차에서 근무하는 영업 직원들이 차를 팔면은 어떻게 돈을 버는지 크게 몇 가지로 좀 나눠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차량을 판매했을 때 그 판매에 따른 수당을 받는 겁니다. 수당 같은 경우는 자동차를 판매하는 회사,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BMW로 치자면 코오롱 모터스, 도이치 모터스, 이런 무슨 모터스라고 하는 그 법인에서 차량을 판매하면 수당을 줍니다. 그 차량 판매 수당은 보통 차량가 기준으로 산정을 하고요. 적게는 1% 언더에서 많게는 맥스가 거의 한 2%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자면 1억짜리 차를 판매하면 200만 원 정도가 수당이 되겠죠. 근데 2%까지 요새 안 가는 경우가 많다고는 합니다. 그래서 한 1.5에서 2% 사이 정도가 차량을 한 대 팔았을 때 영업 직원이 받는 수당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수당은 그 말씀드리는 자동차 판매회사 무슨 모터스라고 하는 게 이제 딜러사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딜러사라고 하면 우리나라에서 그 BMW를 예를 들면 BMW를 국내에 수입하는 수입원이 BMW 코리아라고 하는 상위 조직이 있고요. BMW 코리아는 독일 현지 BMW에서 한국에 지사를 설립한 겁니다. 그래서 그 BMW 코리아라는 무슨 브랜드의 코리아라는 명칭을 가지고 있고요. 대부분 그 코리아에서 이 딜러사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대리점이죠. 판매 대리점을 딜러사 선정을 합니다. 좀 큰 회사들 위주로 대기업의 자회사라든지 큰 회사들 위주로 딜러사 선정을 합니다. 그 딜러사라고 하는 게 길에 다니다 보시는 그런 전시장을 운영을 하는 거고요. BMW 코리아는 차량을 소비자에게 판매하지 않습니다. 코리아는 차를 국내에 수입해오는 역할을 하고요. 그 다음에 TV 광고라든지 좀 매스 마케팅을 위주로 한 마케팅을 하는 기능을 하고요. 서비스 센터도 이런 딜러사들이 운영을 하는데 서비스 센터의 어떤 운영 방침, 그 다음에 좀 심각한 고장 같은 경우는 코리아에 그 서비스 지원팀이 있습니다. 기술 지원팀이. 그런 곳에서 딜러사를 지원을 해서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차량을 판매하는 것과 그 다음에 차량 서비스를 하는 것 모두가 국내에서는 딜러사가 담당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수입차를 그래서 판매하는 영업사원들은 그 딜러사에 소속된 직원들이 될 것이고요. 브랜드마다 좀 차이는 있지만 대부분 정직원입니다. 4대 보험 다 되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차를 판매하는데 그분들이 딜러사에서 그 소속된 회사에서 받는 수당이 한 1%에서 2% 내외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가끔씩 그 코리아라는 조직, 그러니까 상위 조직에서 영업사원들의 동기부여를 위해서 월별로 인센티브를 거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차이가 많이 있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말씀 못 드리지만, 예를 들자면 특정 차종을 많이 팔았을 때 대당 얼마씩의 인센티브를 준다라든지 그런 구조, 또는 잘 안 팔리는 재고 차량을 팔았을 때 얼마를 준다라든지 이런 그 코리아에서 제공하는 인센티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업사원은 차를 팔았을 때 딜러사에서 주는 이건 고정수당이 되겠죠. 고정수당이 있고 추가로 코리아에서 주는 매월 또 차종별 추가 인센티브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소비자가 현금으로 차를 한 대 산다 그러면 지금 말씀드리는 그 수당이 전부가 될 것 같고요. 그 외에 나머지 좀 짜잘구리한 수익들이 있는데 그건 좀 뒤에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가장 큰 수익이라고 볼 수 있는 게 바로 금융에서 나오는 리베이트입니다. 이 부분이 사실은 핵심이 될 수 있는데요. 왜 핵심이 될 수 있냐? 체크파이낸스가 탄생한 배경도 여기서 출발했기 때문에 이 내용을 조금 자세히 들어보셨으면 좋겠네요. 금융 인센티브라고 하는 거는 인센티브가 아니라 이건 리베이트입니다. 인센티브와 리베이트를 저는 조금 차이를 두고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요. 금융 리베이트는
업계에서는 fee라고 합니다. FEE. 예, fee라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설명을 좀 드리면, 고객이 1억짜리 차를 사는데, 나는 운용 리스로 하겠다라는 손님이 계세요. 그러면은 이 고객 같은 경우는 처음에 내가 얼마 정도를 보증금 또는 뭐 선수금으로 납부를 하고, 그 다음에 개월수는 몇 개월, 고객 본인에 맞는 조건들이 있겠죠. 이 조건을 영업사원에게 설명을 합니다. 그럼 영업사원은 견적을 내주는데요. 그 금융 견적 안에 리베이트를 넣을 수 있습니다. 그 리베이트라고 하는 거는 제가 좀 이해하기 쉽게 운용 리스를 기준으로 제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운용 리스 같은 경우는 현재 시장에서 0%에서 14% 정도까지의 리베이트를 영업사원이 넣을 수가 있습니다. 견적에. 자, 이 견적에 영업사원이 리베이트를 넣는다는 건 어떤 의미냐면, 리베이트를 넣는 만큼 또는 그 이상 고객이 적용되는 금리가 높아집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받아들이실지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면, 고객이 차를 사는데 리베이트를 0으로 책정한 견적서를 보여드리는 것과 리베이트를 5%를 집어넣은 견적을 보여드리는 것은 매월 납입금이 다르고요. 그 다른 이유는 바로 고객에게 적용된 금리가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은 영업사원들이 고객에게 고지를 하지 않죠. 영업사원들은 고객의 성향, 고객을 봐가면서 이제 이 리베이트를 넣게 됩니다. 이 리베이트는 어떻게 되냐? 예를 들어 5%, 1억짜리 차를 운용 리스를 하는데 5% 리베이트를 넣었다. 그럼 영업사원은 이 차가 출고되고 나서 캐피털로부터 약 500만 원의 리베이트를 받게 됩니다. 고객은 그 5%만큼 올라간, 실제로 금리로 반영이 되면 5%보다 좀 더 높아집니다. 예. 그래서 그거를 반영한 월 리스료를 내시게 되는 거고요. 그럼 이런 구조가 왜 나왔냐? 조금 디테일한 얘기인데, 과거에 한 15년, 20년 전에도 이런 리스가 있었습니다. 지금같이 리스가 많지는 않았지만 그때도 운용 리스라는 게 존재를 했는데요. 그때 운용 리스는 리베이트가 한 2% 정도였습니다. 맥스로 넣을 수 있는, 영업사원이 넣을 수 있는 리베이트가. 그러면 지금은 왜 14%까지 됐냐? 수입차 시장에서의 금융이라는 게 굉장히 많이 발전을 했죠. 그 다음에 캐피탈사들 입장에서도 어떻게 보면은 큰 수익을 낼 수 있는 시장이었습니다. 단위가 워낙 크다 보니까. 그래서 초창기에 이 업계를 시작했던 캐피탈사들이 뭐 1%, 2% 정도의 리베이트를 영업사원이 가져갈 수 있게 구조를 해놨었는데, 후발주자로 생겨나는 캐피탈사들이 시장에서 고객을 쥐고 흔드는, 쉽게 설명드리면 고객을 대면해서 고객에게 금융을 제공하는 사람이 현장에서의 영업사원이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영업사원들이 후발주자의 캐피탈을 이용할 수 있게 움직일 수 있는 거는 돈밖에 없었습니다. 당연한 얘기가 될 수 있겠지만, 그러면 그 과정에서 캐피탈이 남는 돈, 캐피탈이 버는 돈에서 영업사원한테 수당을 준다 그러면 그거는 저는 합리적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영업사원들로 하여금 고객 뒤통수를 쳐서 돈을 버는 구조를 만들어 온 거죠. 앞에 설명드린 것처럼 영업사원이 리베이트를 넣으면 캐피탈이 고객한테 받는 금리가 높아지는 이 구조를 이용해서 후발주자들이 리베이트를 조금 더 넣을 수 있는 구조를 계속 만들어 온 겁니다. 그래서 후발주자들, 예를 들어 그 당시에 2% 정도였던 리베이트가, 리스피가 점점 올라가면서 후발주자들이 시장을 장악하기 위해서 영업사원들한테 우리는 2.5% 넣을 수 있어, 3% 넣을 수 있어, 계속 리베이트를 올려온 거죠. 그러면서 지금 시장이 14% 이상까지 올라오게 된 겁니다. 지난 한 15년 동안, 15년, 20년 동안 조금씩 올라온 리스피가 지금 14% 이상까지 된 겁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들은 기본급이 거의 없는 없는 분들이기 때문에 여기서 리베이트를 꼭 넣어야지만 돈을 벌 수 있는 구조입니다. 이게 유일한 수익 창출 방법이라고 볼 수 있고요. 누구나 이 구조에서 본인이 알지 못하는 금리, 알지 못하는 월 리스료를 내야 하는 좀 불합리한 구조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